직장 내 괴롭힘입니다. 모욕 주는 폭언 명백한 직장 괴롭힘입니다.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좀 만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. 얼마 전 파주시 간부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이게 좀 뿌리 뽑히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. 그렇죠.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에서 같이 의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관련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지금 말씀드린 이 케이스가 좀 하나의 단일적인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. 보통 공무원 하면 굉장히 좋지 않아? 9 to 6, 딱 뭐 야근도 안 해도 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공간 아니야?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직장이기도 한데 이 공무원 사회도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. 한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끊임없이 막 교정을 할 것을 시킨 거예요. 지시하고. 그리고 이 범위가 좀 상당한 범위를 넘었던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되게 인기를 많이 끈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저도 굉장히 즐겁게 봤는데 거기서 여주인공이 본인 팀장에게 어떤 디자인 가안을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어서 올리면 아마 트집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이기도 하고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걸 좀 막기 위한 의도로도 보이는데 아주 작은 부분까지 이거는 그냥 업무 성격이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. 그런 정도는 직장 내 갑질,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을 받는 겁니다. 다시 이 파주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줬다라는 부분까지 인정이 돼서 이 내부에서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서 1개월 정직이라는 처분을 내리게 됐습니다. 그렇군요. 이 간부에게 피해를 입은 부하 직원들이 꽤 있어 보여요.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하고 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이 피해자, 지금 말씀드린 계속해서 막 지적을 당했다는 이 분 말고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다른 또 주무관이 있었는데 심지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이 병원 진단을 받아봤던 것 같아요. 그랬더니 32주간 안정을 취해야 된다. 32주요. 8개월이잖아요.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가 정말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. 이 피해 신고를 해서 부서는 옮겼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, 이 직장 갑질 방지법에 따르면 신고가 일단 들어가면 이 피해자, 가해자는 좀 분리를 해야 돼요. 부서를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지점으로 인사 이동을 시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한 공간에 두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미 남은 상처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이 간부 공무원 정직 1개월 받았어요. 너무 손방망이 처벌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32주의 가료가 필요할 정도면 상당히 이 어떤 심적 고통이 컸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뭐 폭언을 평소에도 일삼았다는 그런 피해 진술들도 나오고 있는데 정직 1개월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일단 공무원 사회에서 그리고 뭐 같은 회사나 조직에서도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건 보통 이제 정직부터입니다. 정직, 강등, 해임, 파면 등의 조치는 가능한데 중징계 중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거는 맞고 다만 이런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이 공무원들은 앞으로 뭐 승진이나 인사에 있어서는 불이익 당연하게 또 수반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법적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을 텐데 이 가해자가 그런 선택을 할지는 아직 뭐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도 이제 변호사님 되시기 전에도 직장 생활 오래 하셨고요. 저도 변호사 되고 첫 직장이 사내 변호사로 시작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여러 유형의 힘듦이 있잖아요. 그 중에서도 요즘 특히 가장 많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이 언어 폭력으로 나왔는데 이 언어 폭력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? 저희가 이 사례에 접수되는 걸 쭉 한번 살펴보면요. 뭐 방송에서 좀 그대로 인용하기는 좀 부적절할 정도로 모욕적인 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뭐 이를테면 너 머리를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서 야, 너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? 라고 하는 거. 그리고 식사를 하고 좀 뭐 늦게 들어왔는데 뭐 밥을 언제까지 뭐 먹느냐?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모욕적으로 식사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뭐 다소 좀 뭐 일찍 들어온 날이 있으면 조금 늦게 들어온 날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모욕적으로 다른 직원들 후배가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앞에서 공개 망신을 준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제일 많았습니다. 실제로 직장 갑질 119라는 시민단체가 있어요. 거기서 이 사례들, 직장 내의 어떤 고충을 다 한번 모아봤더니 이 모은 케이스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
내가 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어떤 힘듦을 토로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35%가 내 모욕적인 언사, 이 명예훼손적인 발언, 나를 정말 힘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. 심지어는요, 이 접수된 케이스 중에 너무 모욕적인 언사를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당해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라는 이 피해 사례도 접수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사람이 이게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력이 아닙니다. 그럼요. 예, 말로 때려도 그건 정말 더 오래 남는. 그게 물리력으로 행사해도 안 되겠지만 그 상처는 언젠가는 또 아물 수도 있는데 마음에 남는 상처는 잘 아물지 않습니다. 이게 트라우마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건전한 사내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. 아무리 후배여도 정말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말 말로도 사람을 아프게, 그것도 정말 많이 아프게 할 수도 있거든요. 네. 언어폭력으로 인한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들 정신적으로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고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런 말을 보통 직장 상사가 이 부하 직원한테 얘기할 때 뭐 소곤소곤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야, 너 머리 폼으로 달고 다니 이러진 않잖아요. 그렇죠. 만천하에 막 변호사님. 사무실이 떠나가라 쩌렁쩌렁하게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. 그렇죠. 내가 나보다 훨씬 어린 후배도 보고 있고, 또 내가 뭐 하는 그 직장 동료들도 보고 있는데, 그래서 내가 우울증 걸렸다, 공황장애 걸렸다, 내가 좀 대인 공포증까지 왔다라고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적지가 않습니다. 또 한 사례를 보면요. 이 부장님, 팀장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뭐 이거 어떻게 되는지,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지?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좀 열심히 업무를 한다는 모습을 또 어필하려고 요즘은 계산기, 뭐 이런 거 메모장 다 핸드폰으로 그럼요. 구동이 되잖아요. 그래서 핸드폰을 막 했나 봐요. 그랬더니 너 어디 상사가 얘기하는데 핸드폰을 들여다보냐. 근데 저도 사실 약간 어르신이나 어른분들, 선배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정말 뭐 메모를 한다거나 그렇지, 하기 위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찾아보려고 핸드폰 볼 때도 사실 내가 딴짓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?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데 결국 이 피해자분한테는 사단이 났던 케이스이기도 한데 참 이런 부분은 또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좀 상처로 많이 되는 게 가족보다 더 많이 지내야 되는 게 시간을 더 많이 공유하는 게 직장 동료들이잖아요. 상사고. 그렇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건 이직밖에 없는데 너무 고통스럽다.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가중된다. 이게 거의 정신장애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좀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,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. 뭐 욕설을 들었다거나 네. 내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아니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나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그런 발언을 한 경우에 이럴 때 뭐 모욕죄, 명예훼손죄 이런 걸로 신고하면 될까요? 당연히 되죠. 왜냐하면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보면 이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. 어떤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건 아니에요.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괴롭힘과 관련한 형사처벌 조항은 이 가해 행위를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인사 불이익을 줬을 때 이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만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은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이런 모욕,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상황이 아닐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게 별도로 모욕죄, 명예훼손죄가 해당한다고 보인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별도로 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. 보통 뭐 업무용으로 카톡, 텔레그램방 운영하는 회사들, 팀원들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근거가 있을 때 그것을 캡처를 해놓든가 아니면 몰래 녹음을 하셔도 이게 증거 능력은 있습니다. 보통 내가 녹음하는 게 불법 아니야라고 하지만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과정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증거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분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제3자, 우리 회사 사람 아니어도 내지는 우리 회사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호소를 했고 고민을 상담을 했다. 이 부분도 다 정황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 확보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요. 일기를 쓰셔도 됩니다. 보통 일기, 장부 이렇게 비교적 장기간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문서들은 법원에서도 거짓으로 가공했다고 함부로 그 증거를 배척하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만에 하나 형사적으로까지 문제 삼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내리셨다면 이런 증거를 확보하시는 부분도 좀 필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. 그리고 증거들 잘 모아두셔야지만 네. 어떤 법적인 구제 절차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. 결국
결국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려면 그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예방 교육이라던가 사업장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되어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 뭐 특별 근로감독과 예방 교육 진행돼야 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네, 있잖아요. 맞습니다. 이게 문화의 부분이고 인식의 부분인 게 분명히 있어요. 뭐 예전에는 뭐 상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갖고 야 이건 애정이다, 너를 신경 쓰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 업무와 관련돼서 너무 상당성을 벗어나게 되면 그건 괴롭힘인 겁니다. 그래서 이 취업 규칙이나 뭐 여러 군데 예방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이 법령은 돼 있어요. 그래서 많은 회사들, 많은 조직들이 채택하고 있는 게 예방 교육이거든요. 그래서 예방 교육을 듣고 아, 내가 이런 경우에는 뭐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런 예방 교육에도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근로감독관이 부실 조사하는 경우 많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이런 건 신고를 한 근로자를 정말 2번 울리는 그럼요. 거예요. 그러니까 회사에 한번 호소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미온적으로 한다.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사건은 그 특수성상 동료들에게 내 편을 막 들어달라고 하기도 하기 어려워요. 어렵죠. 왜냐하면 이 동료들도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남아서 해야 월급을 되고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예, 그리고 윗사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해도 상당히 이 근로자로서는 용기를 낸 거거든요. 근데 제대로 조치가 안 됐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 문을 두드리는 게 고용노동청인 겁니다.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그러면 이 현장에 실사를 나오기도 하고 어떤 상황인지 관련자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굉장히 미온적으로 처분한다는 거예요. 이 근로감독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분석해 봤더니 아니 이미 회사에서 처리했는데 우리가 뭘 또 더 어떻게 할 수 있겠냐. 아, 회사 처리한 결과를 봤더니 적절하게 잘 하지 않았느냐라고 좀 덮어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있다라고 합니다. 물론 아주 성실하게 조사를 하고 이 피해 구제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마 그 일부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또 이 비판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아니 마지막으로 호소할 때 기댈 곳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나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더 사안 그 본질에 대해서 들여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직장 내 괴롭힘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강도나 뭐 이런 그 모양은 변해가고 있겠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. 좀 깨끗하게 근절하려면 어떤 방법들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? 이 부분 정말 어려운데 왜냐면 케이스를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워요. 아니 내가 뭐 수영복 사진을 올렸는데 직장 상사가 좋아요를 눌렀다.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혼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. 저는 더 많이 예방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. 네. 그것도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회사의 특수성에 기반해서 정말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으로 교육 이런 맞춤형 시스템이 좀 구축돼야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